세조는 그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물을 쏟으며 눈썹이 하얘지도록 오래 살아라는 의미로 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비운의 공주, 경혜공주 편입니다. 1446년 세종 때 태어나서 1473년 12월 30일 성종 때까지 37세를 살았다. 경혜공주는 아버지 문종이 세자였을 때 그의 후궁인 승희 권씨의 딸로 태어났다.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으나 태어난 지 1년도 못 되어 죽고 만다. 태어날 당시 세자빈이었던 봉씨가 동성애 혐의로 폐위되자 경혜공주를 출산한 어머니 승희 권씨와 승희 홍씨가 세자빈 후보로 올랐다. 당시 세자는 후궁 홍씨를 더 좋아했지만 승희 권씨가 딸을 출산하여 후에 아들도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버지 세종의 의지로 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경혜공주는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든 딸인 것이다. 어머니가 세자빈으로 책봉됨에 따라 경혜공주는 세자의 정녀가 되어 현주에서 평창군주로 승격되었다. 5세인 1441년 어머니인 세자빈 권씨가 남동생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사울병으로 24세로 사망한다. 이후 아버지 문종은 재혼하지 않았으며 경혜공주와 단종 남매는 세자의 단 둘뿐인 적자녀로 궁궐 내에서 귀하게 자란다. 그녀는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 한양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14세인 1450년 1월 참판 정충경의 아들 정종과의 혼인이 결정되었다. 당시 가습과는 달리 비교적 늦은 나이에 혼인한 것은 아내도 없이 고독한 아버지 문종의 곁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던 와중에 할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세종이 승하하면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혼인을 할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경혜공주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다. 정종과의 혼인 결정 후 2달도 되지 않아 할아버지인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인 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경혜공주에 봉작되었다. 문종은 딸의 신혼살림집을 당시 한성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였던 양덕방 향교동에 차려주었다. 이때 궁 밖에 공주의 살림집을 마련하느라 30여 채의 민가가 흘렸다고 한다. 문종이 경혜공주의 저택을 크게 지어준 건 어머니가 없이 혼인하는 가여운 딸을 위해서, 그리고 궁궐에 홀로 남겨진 단종을 위해서 서로 의지하라는 뜻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16세인 1452년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하고 남동생인 단종이 즉위한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11세였다. 단종은 의지할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궁궐보다는 친누나의 집이 더 편하게 느껴져 궁을 떠나서 경혜공주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단종은 향교동 경혜공주의 집을 자주 찾아갔고 대유정난이 있던 날 밤에도 경혜공주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19세인 1455년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 동생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양해받고 동생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나게 된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양해받기 직전 단종의 주위에 남아있던 친위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현덕왕후가 죽은 후 단종을 직접 키운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와 단종에게 호의적이던 금성대군을 기양 보낸 후 사형시켰고 경혜공주를 어렸을 때 양육했던 조유래는 고신을 거둔 후 나중에 교수형에 처하였다. 곧이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해한 후 상황이 되어 창덕궁에 거주하였는데 이때 영양이 정종 또한 금성대군과 천하였다는 제목으로 영월로 귀양을 가게 된다. 동생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남편 정종이 유배를 떠나자 경혜공주는 화병으로 병석에 눕게 된다. 놀란 세조는 약과 의를 보내주었고 정종의 유배지를 강원도 영월에서 경기도 양근도로 옮겨주었다. 양근도로 유배지를 옮긴 다음날 단종은 세조에게 정종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세조는 정종을 돌아오도록 하여 정종은 다음날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정종이 돌아온 후 경혜공주의 병이 차도를 보이자 3사에서 다시 정종의 유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정종은 비교적 가까운 수원으로 다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때 세조는 경혜공주가 정종과 함께 수원으로 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 그러나 3사에서 그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정종의 유배지는 그보다 조금 먼 김포의 통진으로 바뀌었고 공주도 남편을 따라갔다. 이때 세조는 경혜공주의 편의를 위하여 가마를 내어주고 노비 및 한약을 왕래할 때 경비까지도 지급하는 등 경혜공주 부부를 여러모로 돌봐주었다. 비록 유배지이기는 하지만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과 함께 짧으나마 편하게 지낸다. 그러나 이듬해 20세인 1456년 6월 1일 단종 복위운동인 사유신 사건이 터진다. 신문 과정에서 성산문은 상황당종도 거사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상황당종과 정종에게 몹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지게 된다. 그리고 유배 중이던 정종을 시종하던 종들은 모두 지방의 관으로 쫓겨갔고 정종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혹시라도 정종과 상황 단종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맥과 자금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또한 정종과 단종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정종의 유배지를 경기도 통진에서 전라도 광주로 바꾸었다. 그러나 세조는 경혜공주가 원한다면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수원, 통진에 이어 광주까지 가게 되었다. 경혜공주는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의 연인 국상과 단종의 강제 양리 등 계속된 불행으로 인해 남편 정종과 계속 각방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는데, 경혜공주가 20살에 광주로 유배된 후 이곳에서 혼인 6년 만에 첫 임신을 하여 장남 정미수를 출산했다. 광주의 유배지는 통진에 비해 감시가 훨씬 심했다. 집 주변으로 담장과 난간이 높게 둘러쳐져 있었으며 감시병들도 많았다. 게다가 무슨 음모를 꾸미지 못하게 남자 종원을 부릴 수 없었고 여자 종 3명만 부릴 수 있었다. 21세인 1457년 9월 금성대군이 유배지인 순영에서 단종 포기계획을 세우다 발각돼 사사되고, 이때 세조는 단종에게도 사익을 내려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서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정종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이때 광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종은 공공연히 세조에게 반감을 품은 발언을 하고 다녔고, 불교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외부인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조정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 결국 25세인 1491년 세조는 남편 정종을 한양으로 불러들인 후 국문 끝에 승려 승창 등과 결탁해 모반을 깨했다는 혐의로 그를 거열령으로 산시켜버린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사형당할 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실록에는 정종이 죽자 세조가 사고로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렀고, 그녀가 둘째를 낳은 후 비운이가 되었는데 무척 가난하여 이를 불쌍히 여긴 세조가 6개월 후 경혜공주에게 집을 지어주고 토지와 노비를 주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들 정미수는 정의왕후의 손에 후에 성종이 되는 자을상군과 같이 컸다고 한다. 29세인 1465년 경혜공주는 4년 만에 절에서 나와 원소나 다름없는 세조를 아련하였다. 당시 세조는 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였는데 문안인사 온 경혜공주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 경혜공주와 그녀의 두 자녀들을 노비에서 면책시키고 다시 왕족으로 복귀시켜 주었다고 한다. 아들 정미수가 돈영부 배설을 한 지 7개월 후 경혜공주는 1473년 12월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그녀의 부음을 들은 성종은 경혜공주의 장래에 부위를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3년 후 경혜공주의 딸이 혼인을 하게 되자 곡식과 면포를 내려주기도 하는 등 왕실에서는 경혜공주의 가족들을 종친의 여로서 대하였다. 연료실 기술에서는 경혜공주가 남편 정종이 죽은 후 순천 관비가 되었는데, 순천 부사가 공주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키려 하자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제가에서 귀향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라고 하여 결국 풀리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실록에는 공비가 관비에 처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 그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다. 아들 정미수에 대한 야사도 있다. 경혜공주가 출산했을 때 세조가 환관에게 딸이면 데리고 오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였다. 이를 알고 정의왕후가 다시 그 환관을 불러 문종의 핏줄이라고는 그 임신한 아이밖에 없으니 공주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라고 해도 데리고 오라며 임금을 속인 죄는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주는 아들을 낳았고 환관이 그 아들을 정의왕후에게 데려다 주자 왕후는 그 아이에게 여자옷을 입혀 궁중에서 길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세조가 그 아이를 보고 흡사 남자아이와 같다고 하자 그때서야 왕후가 사실을 고했고, 세조는 그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물을 쏟으며 눈썹이 하얘지도록 오래 살아라는 의미로 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로 공주의 죄를 용서하여 궁중으로 돌아오게 하는 한편 댁을 밖에 집을 지어 살게 하고 두 모자를 날마다 문안들게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경혜공주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정무수에게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가 공개되었는데, 공주 자신이 죽기 사흘 전인 1474년 12월 27일에 제작된 것으로 경혜공주 지인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있어 경혜공주가 죽을 때까지 공주의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분재기에서 경혜공주는 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 유일한 아들인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하였는데 지금 호련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며, 노비는 갑작스러운 사이에 낱낱이 기록해줄 겨를이 없어 먼저 정선방에 하사받은 집과 통진에 있는 전답을 준다고 적혀있다. 공주로 태어나 어려서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 어머니 현덕왕후를 모두 여의고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 당종이 숙부의 손에 살해당하고 사랑하는 남편마저 숙부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등 한가 서름을 잃은 채 기관생을 살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경혜공주는 단연 조선시대 공주 중 최고 비운의 공주였다고 할 것이다. 경혜공주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남편 정종의 묘와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맞은편에 최영 장군의 묘가 있다. 지금까지 비운의 공주 경혜공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